첫 1개월에 100명 상담하셨고 1억 5천 매출을 내고 있고 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수윤입니다. 오늘은 평소 스튜디오랑 너무 다른 장소인데요. 여기는 바로 신노년 인근 H가 너무 유명한 우육빛 의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를 찾은 이유가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는 파트너 병원이기도 하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런 병원의 좋은 시스템, 좋은 이런 인재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채널에 게스트가 이렇게 두 분이 나오는 거는 진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명이서 흥미로운 얘기를 진행을 할 텐데 먼저 우육빛 의원의 박세빈 대표님. 반갑습니다. 우육빛 의원의 병원 경영 지원회사의 MSO 대표로 있는 박세빛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저희 시장님은 최단 기간의 상담실장으로 승진한 그 스토리를 또 직접 말씀해주시죠. 이지혜 실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우육빛 의원의 7단기 상담실장이 된 이지혜라고 합니다. 입사하고 나서 얼마 만에 상담실장이 되셨나요? 한 2개월 와, 저는 사실은 6개월, 8개월은 간간히 있지만 2, 3개월은 처음 먹어요. 유지혜 실장님 저희 처음 봤을 때 여기 CS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실장님이 되셨는데 그 스토리 저희 구독자분들께 나가겠습니다. 일단 대표님 저 면접 볼 때부터 저는 상담실장을 꿈꿔서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견을 되게 바로 수용을 해주시고 상담실장 쪽으로 인기를 해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셨어요. 면접을 처음에 대표님하고 네, 맞아요. 1시간 정도 진짜 심도 있는 면접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한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되게 스파르타 완전 교육을 해주셔서 2, 3개월이요? 네네네. 부장님이랑 대표님 다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막 질문이 지금 수십 가지가 막 떠오르는데 국내 이력도 서비스 관련 이력 제가 전달 받았었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다 이렇게 병원에 취업을 희망하게 되셨나요? 저는 승무원 쪽에 근무를 하다가 네. 아무래도 같은 고객님을 뵙는 업무를 하고 싶어서 확실히 고객님을 1대1로 대응하는 업무들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역시나 고객님들 고민도 들어드리고 제가 고민들 해결도 해드리고 하니까 저 진짜 와닿는 말이 많은 서비스 직종이 있잖아요. 호텔도 있고 승무원도 있지만 사실은 1대1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 수 있는 진짜 최적의 직업이 바로 저희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맨 처음에 1시간 저희 대표님과 면접을 하는데 대표님이 지금 저희 우육빛의 전체 경영을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우육빛의 경영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흡족한, 이 직원 너무 좋다 이런 면접 시간 길어지나요 진짜? 아무래도 좀 더 궁금증이 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간을 더 할애하게 되잖아요. 유지혜 실장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인재 면접이었다라고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병원의 경영 지원 담당, 경영 담당 대표님 하면은 조금 아마 생소한 분석일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런 업무와 저희 병원의 이런 시스템 한번 소개해 부탁드리겠습니다. MSO라고 해서 매니지먼트 서비스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경영을 지원을 하는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진료가 중심이 돼서 테두리로 인사와 관련된 세무 회계에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시설물 관리,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병원의 첫 시작을 상담실장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좀 살려서 지금 이제 병원 경영 지원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몰랐어요. 대표님 상담실장 출신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귀한 남자 상담실장? 처음 들어왔어요. 처음 들으셨어요? 네네. 그러면은 몇 년 전에 상담실장? 15년, 제가 2009년도부터 이제 성형외과 쪽에서 첫 상담실장을 하게 되었어요. 15년 전이면 거의 제가 창업할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1세대 상담실장님. 1.5세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단독 프로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병원 경력을 쌓으시면서 지금 이렇게 병원 경영 대표까지 맡고 계신데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코디로 시작해서 상담실장하고 본부장 이사 요즘에 이런 직함들이 많잖아요. 최종 목표가 진짜 병원에서 경영을 담당하는
업무일 것 같아요. 네, 이제 15년간 예전에 병원들은 사실 좀 체계적이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면접도 보게 됐고, 또 인사평가도 하게 됐고, 또 교육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병원이 또 그렇게 잘 되려면 마케팅이라는 걸 또 하게 됐고, 세무회계 쪽도 하게 됐고, 그 멀티 업무를 하다 보니 남들은 자기의 일들을 아닌 영역의 일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네. 내가 급여가 맞아요. 네, 이 급여만 받는데,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고객을 중심을 두고 많은 부서들이 같이 공동 관리를 해야 되다 보면 모든 영역의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들이 깊이 했던 일들을 함으로써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그 긴 시간 동안 병원의 서비스부터 모든 구석구석 업무를 다 스스로 경험으로 체득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상담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정말 원하던 대로 이렇게 1대1로 케어하고 상담을 해봤을 때 어떻게 상담해주는 게 정말 좋은 상담이라 본인의 노하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객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는 게 가장 좋은 상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이분들은 궁금해서 오시는 것도 많으시겠지만 본인의 문제점이나 고민이 되는 부분을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전문가에게 좀 케어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고객님의 이야기를 좀 경청하려고 합니다. 대표님은 예전부터 저희 병원언니 유튜브 채널 구독자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지식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많은 직원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보게 됐고 그 안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대표님이 다 서술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감명 깊었던 게 인지구조화 현상. 사람이 겪는 상담하고 나서 겪는 인지구조화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원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들과 너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주 애청자로 제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의료비 같은 경우는 요지의 실전의 사례처럼 내부에서 이렇게 다 무제식으로 네. 키워내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시스템 방식도 한번 네. 방식을 생각을 하기 이전에 사실 공채를 통해서 상담 실장님들을 많이 면접을 보고 또 입사를 해서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아무래도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미용병원은 다 같은 미용 시술을 하고 있지만 방식도 다르고 진행도 다르고 원장님들만의 스타일이 다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게 하고 가장 중요한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야 고객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피부관리사 혹은 코디네이터분 아니면 간호사분을 저희 원내에서 시스템을 이해를 시킨 뒤에 상담실장으로의 어떤 목표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서 상담실장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완전 스파르타 교육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힘든 과정은 어떤 게 아마 상상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좀 4단계로 진행돼요. 그런 프로세스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금액을 다 수가를 알아야지 더 자연스럽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뭐 스카프라던가 병원에서 진행하는 시술들, 관리를 다 암기를 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번 시험을 마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말 대표님이랑 저희 부장님이 손님으로 오세요. 대표님을 제가 메타뷰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대표님 피부를 필기 시험도 있고 면대면으로 맞아요. 실제 면접까지 리플레이하는 그걸 다 거쳐야지만 이제 상담을 잡았습니다. 그 시험 기회도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해야 지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를 갖고 계신 분, 그리고 이제 저희 원내 시스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가 있는 분들에 의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도 많이 떨어지나요? 다 이렇게 좀 형식적으로 사실은 시험 보는 병원도 좀 있기는 하거든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주 4일째로 공부하거든요. 네. 3일 쉬는 동안 매일 카페에서 와, 양이 완전히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기출 문제 같은 게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아니요, 그건 없고 그냥 제가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것들 스카프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의료병원에서 하는 시술이 진짜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효능, 주의사항,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다가 탁 건드려도 얼마 이렇게 나올 정도로 배달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탈락하는 분들은 네. 어느 정도까지 시험에 불합격되나요? 저희 이제 류지혜 실장님이 뭐 설명을 해줬지만 1차 시험은 수가표를 이제 할 수 있는 걸 하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시술과 관련된 이해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시술은 거기서 많이 떨어지는데요. 저희의 핵심 시술에서 컴플레인이라든지 불만족 아니면은 이해도가 떨어져서 생기는 고객들의 유형을 기술해 놓고 거기에서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고객 안정을 시키고 어떤 후속 조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 서술 형태로 쓰게 됩니다. 상단계에서 좀 많이 탈락을 하고요. 5번을 탈락하신 직원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5번은 탈락해도 계속 도전을 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안타깝게도 그분은 5번째 포기를 했다가 네. 좀 다시 재정비를 하고 네. 다시 시험을 응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잘 돼서 좋은 실장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제 실제 사례인데 저희 이제 고객관리 매뉴얼을 제작을 하면서 그때는 코디 선생님이셨잖아요. 저희 상담 부서의 부장님하고 이제 고객관리 미팅을 제가 했어요. 해피콜은 어떻게 하세요?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제 경력을 그래서 했거든요. 우유빛에서 오늘 다들 저 보자마자 여기 다 올라가고 피부 결도 좋아지고 진짜 상담 잘하시더라고요. 궁금한 게 또 많은데 지혜 실장님은 저희가 또 저희 회사에서 컨설팅하면서 컨설턴트 2분이 와서 이렇게 관찰 모니터링하면서 매뉴얼대로 멘트를 하는지 서비스를 잘하는지 보는데 만점을 받으신 분이랑 극찬을 하셨습니다. 만점이 진짜 나오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서비스 자질이 좋을 수는 있지만 또 제작된 매뉴얼대로 얼마나 잘 하시는지를 같이 보는데 그런 서비스 응대에 좀 본인만의 그런 노하우 이런 게 있으세요? 일단 미소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무쌍이세요? 네. 제가 다른 병원에 가봐도 사실 시술이 뭐 만족스럽지 않다 뭐 이런 것보다도 첫 대면에서 이분이 저를 웃으면서 맞이를 해주시냐 같은 고객의 입장에서 응대를 하다 보니까 네. 첫 1개월에 100명 상담 매출 얘기해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첫 1개월에 100명 상담하셨고 1억 5천 매출을 내고 있고 그런데 제가 저번에 대표님과 얘기하기로는 뭐 네. 2억 3억 이상 매출을 내는 실장님도 저희 개인 최고 매출을 내는 실장님은 네. 5억 6천까지 개인 최고 매출을 올 4월 달에 내가 상담한 고객으로부터 내가 상담해서 이끌어낸 매출이 5억 6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의율이 저희가 몇 %거든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총 고객 상담한 수는 876명이고요. 그거 외우시나요? 이제 어제 원래를 하다 보니까 아. 제가 기억이 남습니다. 876명이 한 달 동안 네, 하고 이제 상담만 하고 가신 고객이 32명 분이셨습니다. 우리나라 통계 기네스 아니에요? 미용병원 기네스인 것 같은데요? 거의 그냥 80%, 90% 가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쇼핑만 하는 그런 고객분들 많은데 일단 우유빛을 이렇게 내원을 하면 저처럼 결제를 하고 하는데 교육 시스템은 이미 소개를 해주셨고 인센티브 시스템도 좀 복잡하게 인센티브 구조를 갖고 가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 전에 병원에서는 뭐 구간별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식을 써봤는데 가장 심플한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센티브 제도보다는 개인 역량을 성장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 본인 매출의 1%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명을 상담했고 그분들이 2억을 결제하면 그 2억에 1%입니다. 그럼 200만 원. 5억을 하는 시장님 얼마를 가서 그럼 이제 5억 6천 원 했으니까 560만 원이 기본급도 있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연봉을 진짜 한 억대라고 봐야 돼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이 뭐 병원 원장님, 관리자분도 많겠지만 또 취업을 꿈꾸고 실장을 꿈꾸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있으실 텐데 뭔가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15년간 지금까지 면접을 본 시트를 확인을 했더니 그 지원자분들이 7만 5천 명 정도를 지원을 받았고 그 안에서 대략 한 30% 정도는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대면 면접을 봤죠. 제가 면접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점은 첫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장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10년을 하셨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첫 시작이 어느 병원이냐에 따라서 개인차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데 그 시간이 정말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시작을 병원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물론 이제 네트워크 병원도 있고 중형 병원도 있고 대형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병원들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그렇고 적어도 면접을 볼 때 그 병원이 핵심 시설은 무엇이고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나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민해보고 생각하시고 면접 지원을 하시고 면접을 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가 근무하시는 동안에 많은 성장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은 또 어떠세요?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포기하지 말고 그냥 도전하라는 좀 진부할 수 있는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병원 쪽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도전을 하시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하죠. 네, 잘 맞아요. 버티시면 이렇게 정말 꿈의 직장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분명히 다 해주셨습니다. 저희 채널 슬로건이 병원 탐구대 가는 병원 언니인데 제가 그 멘트를 하면 당신의 주인공 우유빛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원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당신의 주인공. 당신의 주인공 우유빛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